균등 분할만 할 거예요. 그리고 CK는 패구간 xk-1xk에서 이 점이나 이 점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알겠죠? 적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리만 합의 극한이 임의의 분할과 임의의 CK에 대해서 항상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적분 가능이라고 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화수학 2에도 이렇게 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우리는 분할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값의 수렴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균등 분할을 할 것이고, CK를 어떻게 고른다 하더라도 이 극한이 똑같은 값의 수렴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소구간에서 CK를 왼쪽이나 오른쪽 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쌤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적분 가능한, 패구간에서 적분 가능한 함수들은 연속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조 증가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유한계인 경우도 있고, 뭐 적분 가능의 종류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심화수학 2에서는 연속 함수, 패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의 적분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넓이나 부피를 잘게 쪼개요. 근사값을 구하고 이 근사값의 극한값으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x 3승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함수는 패구간 0과 0일에서 패구간 0일에서 연속인가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패구간 0일에서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의 요 아래쪽 면적, 이거를 혹시 구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구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그 근사값의 극한값으로 넓이를 구할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잘게 쪼개는 건 우리가 일단은 하기 전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x1, x2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xn-1 끝점이 xn, 시점이 x0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시작점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할은 x0, x1 이렇게 해가지고 xn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분할 p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소구간에서 사각형들로 이거를 다 이렇게 사각형들로 나눠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상합과 하합의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각 소구간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그 최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리만합에서 이거를 상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상합.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구간이 n개죠. n개에서 각 구간마다 최대값을 구간 크기하고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할이 연속함수는 폐구간에서 적분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쵸?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정적분이 되면은 이게 구간을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CK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리만합의 극한이 똑같은 값에 수렴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간 크기를 굳이 성가시게 이거를 들쑥날쑥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간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0에서 1 사이의 구간 크기를 전체 n등분 똑같이 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합니다. 이때 이 소구간 크기는 번호 붙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델타 x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건 n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소구간별로 지금 최대값을 보면 x3승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게 하는 우리 이제 CK를 찾아주면 이것은 소구간마다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구간 크기 n분의 1을 k번 0에서 이동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mk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ck 함수값이에요. 근데 함수값 어떻게 구하냐면 x의 3승 이렇게 구하죠. 그죠?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k에 대한 함수로 보기 때문에 n에 대한 식은 시그마 앞으로 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n의 3승분의 1 곱하기 k 3승 빠졌죠?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이 배웠던 거죠. 그죠?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4분의 이거 n에 이거 n의 4승이죠. 이거. 여기 n의 4승. n의 4승. 그러면 4n의 제곱에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상합이. 그쵸? 근데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 분할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면 이 상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값이 커진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죠? 상합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하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하합은 각 소구간에서 제일 함수값이 최소값하고 구간 크기를 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얘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왼쪽에 있는 각 소구간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 함수값이 제일 작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k는 1부터 n까지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거는 0, 첫 번째 소구간에서는 0, 두 번째 소구간에서는 x1, 세 번째 소구간에서는 x2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시작점 A에서부터 구간 크기를 k-1번 이동한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균등 분할했으니까 이거는 n분의 1 똑같고 ck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 k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최소값은 함수값이니까 n분의 k 마이너스 1의 3승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는 n-1의 제곱 4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합은 이 분할이 정교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커진다 그랬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tn하고 sn은 이런 관계가 되지만 얘는 이렇게 점점 커질 거고 얘는 n이 아주 커지면은 이렇게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얘가 넘지 못하고 얘가 넘지 못하는 여기 가운데 어떤 값이 있지 않을까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보면 잘게 쪼개서 Sn 그러니까 상합의 극한을 보면 4n의 제곱에 n 더하기 1의 제곱하면 이거 4분의 1이죠. 줄어들어서 4분의 1보다 더 안 줄어드는 거죠. tn은 n 무한대에서 4n의 제곱에 n-1의 제곱 이것도 역시 4분의 1이죠.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건 점점 늘어나지만 결국 어떤 4분의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얘가 더 줄어들지 못하고 얘가 더 늘어나지 못하죠. 그쵸? 우리는 정적분을 뭐라고 했냐면 리만합의 극한이 그러니까 상합에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너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긴 좀 그렇고 지금 우리가 SN하고 TN 중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알겠지만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찾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균등 분할에서 상합의 극한하고 하합의 극한이 만약에 같은 값이 나오면 이거 적분이 되는 걸로. 그 값을 적분값을 이 극한값으로 이렇게 구해내면 된다로 이해하면 우리가 정적분과 구분구적법을 좀 가볍게 이해한 상황이 됩니다. 더 자세히 하면 좋은데 더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